유교라고 하면 딱딱하고 보수 잘못 본 렌즈로 봤더니 단순한 유강직함 표도만 강요한 문화 아니야 깊이 봐봐 그건 반쪽의 추락 산재의 철학 공존의 미학 인간다움 추구한 그 원초의 이야기 기교의 제발간 새로운 시선 오해를 넘어 미래오라는 미션 우리의 문화 세계와 어깨를 맞춰봐 샘은 새로운 기교를 봐봐 내 뜻이 요소 병신이 있잖아 세상을 밝힌 우리 반의 빛 유교회 재발견으로 시작할 빛 강하게 가겠다 좀 강하겠다 충남 논산시 노성면. 이곳에는 조선시대 사당인 노성 권리사가 자리하고 있다. 1978년 12월 충청남도 기념물로 지정된 노성 권리사. 이곳에는 유교의 창시자인 공자의 영정이 소중히 모셔져 있다. 우암 송시열 선생께서 숙종한테 그 윤을 받아서 여기다가 그 권리사를 쳤습니다. 그쪽에 여기에 모셔 있는 공자님 영정을 중국에서 직접 받아서 여기다 모시게 됐습니다. 유교는 중국 고대 철학자이자 교육자였던 공자가 중국 춘추시대 말기에 체계화한 사상으로 유교에서 공자는 인간의 도덕적 삶과 사회적 조화를 강조하였다. 우리나라 유교는 삼국시대를 전후하여 중국 문화의 영향을 받으며 한자와 함께 유입되기 시작하였고 특히 조선시대에는 공식 이념 및 사회윤리의 핵심으로 자리잡았다. 유교의 학문을 일컫는 유학은 우리 선조들에게는 삶의 지표, 한 사회를 이루는 도덕적 가치인 동시에 질서였다. 하지만 세상은 빠르게 변화했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유학을 바라보는 해석도 다양해졌다. 유학은 왕조 시대를 이끌던 낡은 정치 이념의 잔재이자 지탄의 대상으로 평가되기도 했다. 분명한 것은 조선시대 유학은 당시 학자들에게 도덕과 지성을 존중하는 가장 고귀한 학문, 모든 백성을 이롭게 하는 삶의 지침서와도 같았다는 것이다. 그렇게 500년 한 나라의 전통과 문화, 생활 면면을 지배했던 유학. 21세기인 지금 K유교의 현주소를 따라가 보자. 한국 최고의 문화업적으로 칭송받지만 동시에 한국 문화에 대한 저항이다. 한 작가의 작품이 가부장적이고 때론 여성 혐오적인 한국 문화에 대해 아내의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한 가부장적 사고를 가진 남편에게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이른바 꼰대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MZ세대는 갑질이다. 팀장급들은 뭐가 문제냐. 차별과 혐오를 겪고 있는 게 현실이고 조선시대에는 유교 사상의 영향으로 남녀의 역할과 위치가 명확히 구분되었으며 고대 중국의 유교 사상에서 비롯된 남녀 칠세 부동석은 남녀 간의 분리와 예절을 중시하는 사회적 규범으로 나타났다. 한국인들의 생활과 가치관에 깊이 스며들어 있는 유교. 하지만 유교가 남성 우위의 가부장적 제도를 조장하고 꼰대와 갑질 문화가 유교 사상에서부터 비롯됐다는 건 오해에 불과하다. 대부분 한국에 대한 나쁜 현상을 해석할 때는 항상 유교 탓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많아요. 유럽에서도 모든 나라 다 가부장제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유럽의 모든 나라는 다 유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요 가부장제, 여성차별, 신분차별 요 3종 세트는 유교 사회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유교의 산물이 아니라 과거 농경사회의 산물이죠. 그러니까 15세기에 영국이나 프랑스를 가도 거기에 똑같이 가부장제, 여성차별, 신분차별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15세기 영국, 프랑스를 유교사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교사회의 산물이 아니라 농경사회의 산물인데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 식민 지배를 당하고 좀 패배감을 맛보면서 모든 이제 이 과거의 어떤 과오들을 유교에 더 씌운 겁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사상 유교. 유교의 근원지인 중국에서는 1966년부터 10년 동안 문화 대혁명이 일어났다. 중국의 낡은 관념 체계를 타파하고자 공자상을 파괴하는 일까지 벌어졌지만 이후 중국에서는 공자의 사상을 재평가하였고 유교는 중국 사회의 근간이 되었다. Can a society make you depressed? South Korea is an incredible country with a vibrant culture. In just a few short decades, they've come to lead the world in science, technology, education, TV and film, music, and sports. Yet they also have incredibly high rates of anxiety, depression, alcoholism, and they lead the world in suicide. 미국의 유명 심리 연구가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마크 맨스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한국을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라고 밝혔다. 가족이나 단체를 중요시하는 유교 문화와 사회적 압박이 한국인의 우울증을 높이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 한편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해외 언론에서는 윗사람 말을 잘 듣는 한국의 유교 문화가 대형 참사를 키웠다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그래서 이렇게 기사들 보면 이거 왜 그럴까? 그래서 이거 유교 때문이다. 왜냐면 근데 이거는 정말 유교에서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따르라는 이런 게 유교 경전에서 나온 게 아니죠. 근데 이거 유교하고 연결시킨다는 게 너무 게으른 설명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 유교 경전에서 어디서 나왔냐고 물어보면 유교 경전 본 적이 없다. 아니 이거 그렇다고 해서 그렇다면 이거 왜 유교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지. 조선시대에는 위아래 5살 차이는 그냥 묻지 말고 친구예요. 오성과 한음이요 친구로 유명하잖아요. 5살 차이였습니다. 그래서 위아래 5살씩 하면 10살 정도는 그냥 친구인 거죠. 이게 언제 들어왔냐? 일제시대 때 조선 사람들을 다루는데 군대처럼 학교 문화를 쓴 거예요. 1년 차이로 그냥 선후배를 나누고 존댓말 쓰기 하고 그 큰 서열이 있는 것처럼 그 군대를 그렇게 운영해야 됐거든요. 그리고 남녀차별이라는 게 조선시대 때는 없었어요. 이런 거는 있어요. 아버지는 아버지 역할이 있고 자식은 자식의 역할이 있듯이 남편은 남편의 역할이 있고 아내는 아내의 역할이 그거는 있었어요. 그러나 위아래가 있고 상하가 있다는 것은 양반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부부 사이라도 존댓말을 썼고 답례를 했고 맞절을 서로 했어요. 어디 낮춤말을 써요. 어디 심부름을 시켜요. 한국인보다 더 한국을 사랑하는 마크 피터슨 교수. 시체가 없어졌어요. 교수님 이제 시작할까요? 교수님이 시작하신대. 합시다. 자, 레디, 고! 안녕하세요. 여기 마크 피터슨인데 여기 오늘 우물파크에 나왔다가 설렁에 와 있어요. 설렁하고 전농 가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조선시대 왕릉 문화를 소개하기 위해 이곳을 찾은 마크 피터슨 교수는 미국 브리검 영 대학교에서 30년 이상 한국사를 가르친 한국학 박사다. 외국인의 시선에서 본 한국의 유교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삼국시대부터 유교가 올 때부터 17세기 말 때까지는 유교는 아주 평등한 유교 있었습니다. 그런데 17세기 말서부터 18세기에는 그때부터는 부계 사회가 되었고 그때는 여자한테는 좀 안 좋은 상태였는데 근데 제 보기에는 한국 유교는 지금 유교는 그 부계 사회를 버리고 원학 유교를 순수한 가르침으로 하면은 좋을 것 같다고 좀 생각하는 거예요. 성종의 릉입니다. 한국 역사에 관심이 많은 그는 2년 전 우물밖에 개구리가 보는 한국사라는 책을 편찬하기도 했다. 지금은 옛날 무덤도 있고 새로운 건물도 있고 십자가 교회도 있고 아주 모순이 많아요. 그래도 아름답습니다. 아주 좋아요. 1965년 한국을 처음 찾았다는 마크 피터슨 교수. 한국은 제가 처음 올 때 쉽게 말하면 형편없는 나라였습니다.
가난하고 전쟁터라 하는데 지금은 완전히 180도 다른 나라에다 아주 인기 있는 외국 사람이 좋아하는 나라이라고 좀 생각되는 겁니다. 한류 열풍의 중심에 있는 K-팝. 그 속에는 해외 팝송에서는 찾아보긴 힘든 유교 문화가 내재해 있다. 아이유의 팔레트라는 노래에서는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들에게 감사함을 표현하며 성숙한 관계를 강조하고 있고, 엑소의 12월의 기적이란 노래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소중한 관계를 생각해보게 한다. 이렇게 K-팝에는 노래 가사 속에 한국인의 정서가 잘 녹아있고 관계를 소중히 하는 유교 문화가 함께 담겨 있다. 저변에 깔려있는 분위기, 문화적 분위기죠. 유교적 요소가 있는가라고 물으면 저는 주저없이 분명히 있다. 인간의 어떤 기저에 있는 부분들을 다루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본다면 K-컬처로서의 어떤 유교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은 나름 있다고 보는 거죠. 이번엔 고려대학교 한국어센터를 찾았다. 이곳은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세계에 널리 알리려는 취지 아래 1986년 설립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전문으로 교육하는 기관이다. 이곳에서 한국어 수업을 듣는 독일 튜빙겐 대학교 한국학과 교환학생들을 만날 수 있었다. 한국 문화에 많이 관심이 가졌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 K-팝 뜨는 걸 시작했어요. 네. K-팝 안무 영상을 보는 것을 시작했어요.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K-팝을 통해 한국 문화에 대한 지식도 배웠어요. 저희 튜빙겐 대학교 한국학과는 기본적으로는 한국의 역사와 한국의 사회, 문화에 주로 이제 초점을 맞춰서 배우고 있고요. 학생들이 대부분 이제 한국학과에 들어오면 한국학 입문, 한국 사회 입문 등등 해서 한국의 기본적인 역사와 어떤 사회 구조, 사회 현상들에 대해서 배웁니다. 유럽에서 긴 역사를 자랑하는 독일 튜빙겐 대학교 한국학과는 1979년 설립됐다. 2012년 이곳 고려대학교에 튜빙겐 한국학센터를 설립하고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1년 동안 국내 대학에서 언어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네, 아주 맛있어요. 매일 먹어요. 여기서. 비빔밥 매일 먹어요? 네, 학생 식당에서 여기에서. 좀 맵지만 그 김치는 그냥 이 국은 너무 좋아서 좀 작고 맵지 않아서 좀 좋아요. 어제 젓가락 잘 쓸 수 있어요? 처음에는 잘 못 썼는데 이제는 좀 적응했고 이제 좀 라면도 먹을 수 있어요. 유교 문화권에 속하는 한국은 젓가락 문화를 갖고 있다. 한국학을 전공하니까 유교 문화가 뭔지 당연히 알죠. 그런데 처음에는 유교 뭔지 몰랐습니다. 루카스가 생각하는 유교는 어떤 거예요? 제 생각은 유교는 전략하고 종교 아마 그리고 국가 아니면 대인 관계 관련된 교육인 것 같아서 다른 말로는 행동의 방법에 대한 교육인 것 같습니다. K-팝을 좋아해 춤 동아리 활동을 하게 됐다는 카타리나 돌. 그녀는 의학 전공을 포기하고 부모님의 반대에도 한국학을 선택했을 정도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크다. 한국의 유교 문화에 대해서 그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저는 유교 한국의 역사에 위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직도 현대 한국에서 아마 많이 느낄 수 있어요. 되게 교육 제도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좋은 점이 있지만 제 생각은 단점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유교에서 보통 귀속된 역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역할 저를 안 어울리면 사회에서 생활 좀 힘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기원전 6세기경 공자에 의해 창시된 유교는 공자와 그의 제자들이 전파한 철학적, 윤리적 사상 체계를 말한다. 공자가 세상을 떠난 뒤 유교의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유학은 맹자와 주자에 의해 더욱 체계화되고 발전하게 되었다. 유학의 핵심 사상은 삼강오륜과 인의예지라고 할 수 있다. 삼강이란 임금과 신하, 어버이와 자식, 남편과 아내의 도리를 가리키고, 오륜이란 부자유친, 군신유의, 부부유별, 장유유서, 부무유신으로 인간관계의 질서를 5가지로 정리한 것이다. 또한 인의예지는 유학에서 사람이 마땅히 갖추어야 할 4가지 성품으로, 곧 어질고, 의롭고, 예의 바르고, 지혜로움을 이른다. 유학은 유교의 학문적 연구나 유교를 기반으로 한 학문 체계를 의미한다. 또한 유교 사상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교육하는 학문 분야를 가리키기도 한다. 유학은 고대의 공자와 맹자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발전하였고, 중세에 성리학의 등장으로 더욱 심화되고 체계화되었다. 성리학은 유교의 한 분파로 특히 중국 송나라의 주희에 의해 체계화된 사상이다. 성리학은 도덕 철학을 심화시키고 형이상학적 요소를 추가하여 유교 사상을 더욱 체계적이고 철학적으로 발전시켰다. 회헌이라는 호를 사용했던 고려 후기의 문신 안양은 1289년 원나라에서 성리학 창시자 주희의 저서인 주자전서를 필사하고 돌아와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성리학을 보급하였다. 그리고 안양과 함께 고려의 성리학을 보급시키는 데 크게 기여한 사람은 바로 충남 남포 출신의 백이정이다. 그는 성리학을 연구하고 후진 양성에 힘썼으며 이후 제자 이재현, 그리고 이재현은 고려 후기 학자 이색에게, 또 이색은 조선시대에 이르러 권근과 변계량에게 성리학을 전하며 성리학의 계보를 이었다. 이후 충남 내포 지역을 중심으로 학문적 깊이가 더해진 성리학은 퇴계 유황, 남명조실, 율곡 이 등을 중심으로 형성된 기호 유학의 근원이 됐다. 이후 18세기에는 호랑 논쟁이라고도 불리는 인물성 동인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인간과 동물의 본성이 어찌 같단 말이요? 사람은 인의예지신 오상을 모두 갖추고 있으나 초목 금수와 같은 동식물들은 일부만 존재하지 않소. 사람과 동물은 도덕적으로 다른 것이요. 그건 남당 자네 생각일세. 인간과 초목 금수가 다른 것은 서로의 기질 차이 때문이네. 초목 금수도 본연의 지성을 가지고 태어난 소중한 존재가 아닌가. 인간의 본성은 보편적이고 선천적인 것일세. 호랑 논쟁은 조선 후기 노론 계통의 학자들 사이에서 사람과 사물의 본성이 같은가 다른가를 놓고 벌였던 논쟁으로 조선의 3대 논쟁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유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인간에게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미래에 뭐 국가 제도를 바꾸든 세계 질서를 바꾸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장 근본적으로 문제 삼은 거거든요.
그럴 때 사람이 언제 행복하냐? 본성대로 살 때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럼 본성이 어떤 건데 그것을 찾은 게 유학이거든요. 호랑 논쟁 이후 조선 후기에는 기존 성리학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학문적 움직임이 벌어졌다. 바로 실학이 등장한 것. 실학은 실사구시의 정신을 바탕으로 현실에서 실제로 적용 가능한 학문과 정책을 제시하였으며 조선 후기 사회개혁의 중요한 사상적 기반이 되었다. 중국이 달 탐사 프로젝트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인도의 무인 달 탐사선 찬드라얀 3호가 달 남극에 착륙했습니다. 일본의 달 탐사선 슬림이 넉 달 만의 비행 끝에 오늘 새벽 달에 착륙했습니다. I'm Christina Cook. I'm a mission specialist. To the moon. To the moon. To the moon. To the moon. 전 세계가 관심을 갖고 있는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달의 유인 탐사와 우주 정거장 건설 등을 목표로 하는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는 미국, 영국 등 36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는데 그중 대한민국은 2032년 달 착륙을 목표로 올해 우주항공청을 설립하고 우주개발 분야에 9,923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우주 강국으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는 대한민국. 우주과학과 유교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 그 답을 찾기 위해 먼저 논산시 노송면에 자리한 명제고택을 찾아가 봤다. 명제고택의 배치는 안채와 사랑채, 대문채로 구분되어 있고 국가 민속문화재 190% 지정되어 현재 12대 차종손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명제고택은 조선 상류층 양반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소슬산문이라든지 행랑채, 담장을 찾아볼 수 없어 자연에게 개방된 공간이기도 한 것이 특징입니다. 충청의 기호 유학자이자 소론의 수장이었던 명제 윤증. 명제 윤증 선생이 학문적 깊이만큼 존경받는 부분은 관직에 대해 욕심이 없고 검소했던 그의 삶이다. 그는 생전 자손들에게 소박한 삶을 당부했다. 평소에도 반찬이 2가지 이상 넘지 않도록 했으며 제사상 또한 마찬가지였다. 제철 과일과 나물, 밥과 맑은 국 등이 전부였다. 손이 많이 가거나 화려한 음식은 올리지 않았다. 명제고택은 크게 디귿자 형태의 안채와 의자 형태의 사랑채로 구성되는데 사랑채는 시원스럽게 개방된 구조로 누마루의 창문을 통해 바깥 풍경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이 문은 안고지기 문입니다. 미닫이 기능과 여닫이 기능을 접목해서 공간의 이용을 지혜롭게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채에서 안채로 연결하는 통로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곳곳에 삶의 지혜가 담겨있는 명제고택은 과학과 실용이 녹아있는 한옥의 정수. 해가 뜨면 그 진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해가 뜨자 눈에 들어오는 건 사랑채 돌계단 옆에 자리한 돛돌. 일형 표준이라 적혀있는 표지석이다. 이곳에 일형 표준석을 새긴 사람은 윤증의 9대손인 윤하중. 그는 1910년 24시간제 해시계를 독자적으로 개발하였다.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안 수장고에서 소중히 보관 중이었던 윤하중의 해시계를 직접 만날 수 있었다. 천문학에 밝았던 윤증의 9대손 윤하중은 명제고택에 일형 표준석을 설치하고 사랑채 누마루 앞에 비친 해 그림자를 보며 시간을 측정했다고 한다. 1년간 동지, 하지 등 절기별로 시간을 측정하는 과학적인 해시계가 바로 윤하중이 직접 개발한 해시계다. 여름에는 이제 하지 때는 6월 달에는 요 선에 있는 것을 잃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5시부터 나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저녁에 7시까지 나와 있죠. 그래서 이쪽이 남쪽이고 이쪽이 북쪽입니다. 그래서 해가 동쪽에 뜨게 되면, 그러니까 5시부터 시간을 볼 수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보면 해가 이쪽에서 뜬다는 얘기입니다. 해가 이쪽에서 뜨면 그림자가 이쪽으로 지겠죠. 5시부터 해서 해가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러면 6시, 7시, 8시, 9시, 10시에서 해가 넘어갈 때는 방향이 이쪽이라는 뜻입니다. 이쪽 방향으로 넘어지면서 해가 저녁 7시에 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우리가 동지 때 보게 되면 동지는 제일 바깥쪽 선을 읽게 되는 거죠. 하지 때는 이쪽 방에 뜨던 것이 동지 때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동지 때는 해가 이쪽에서 떠서 이렇게 지면은 이제 그림자가 이렇게 돌아가겠죠. 그러다가 오후 4시가 좀 넘으면 해가 진다는 뜻입니다. 이 해시계는 당시에 해시계 제작자가 당시에 그 태양의 움직임이 구면 천문학이 평면에 어떻게 반영이 되고 1년 동안의 해의 움직임이 어떻게 바뀌는가를 잘 알고 만든 해시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동양의 전통 지식과 서양의 지식이 합쳐져서 만든 해시계 형태로 보여집니다. 이번에는 천안시 동남구에 자리한 천안 홍대용 과학관을 찾았다. 이곳은 조선 후기의 문신, 실학자이자 과학사상가인 담헌 홍대용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자 마련된 과학관이다. 홍대용은 조선시대 최초로 지구가 스스로 돈다는 지전설과 지구가 둥글다는 지구 구형설을 주장한 대표적인 실학자다. 그는 우주가 무한하다는 우주 무한설을 펼치기도 하였다. 서양 천문학서나 동양 천문학서에 보이지 않는 새로운 이론들이 등장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우주 무한설입니다. 우주는 무한하다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별들이 있다. 수억 개가 있다. 심지어는 저 은하도 수억 개가 있다. 그러니까 은하 안에도 수억 개 별이 있는데 그 수억 개 별을 가지고 있는 은하가 수억 개라면 이 우주의 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조선 후기 대표 실학자였던 담헌 홍대용은 당시 유학의 인간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자연과 인간을 재조명하여 하늘의 입장에서 보면 사람과 만물은 모두 균등하다라고 주장하였다. 사람과 사물의 귀함과 천함엔 차이가 있다고는 하지만 하늘이라는 절대적 관점에서 봤을 땐 사람과 사물은 균등합니다. 인간이라는 관점에 집착해서 사물을 천하게 여기고 인간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야말로 진리를 해치는 가장 중요한 요건입니다. 홍대용이 남긴 대표적인 저서로는 담헌서와 의산문답이 있다. 총 14권으로 구성된 담헌서에는 다양한 주제에 대한 그의 학문적 성찰이 담겼다. 의산문답은 조선과 중국의 경계에 있는 의무려산이라는 최고의 산을 배경으로 조선 최고 지식인이라 자부하던 허자와 새로운 학문을 터득한 시롱이라는 허구의 인물이 질문하고 대답하는 형식을 빌려 저자인 홍대용의 철학적 입장과 실학정신, 과학 사상을 담은 소설책이다. 의산문답은 허구적인 대화를 통해 홍대용의 사상과 과학적 사고를 설명하고 있다. 그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님을 주장하며 중국 중심의 세계관에서 벗어난 새로운 우주관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인류는 자신들이 속한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넓은 우주 속에서의 위치를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이 더 이상 세계 중심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기존에는 중국이 세계 중심이고 중국 문화가 우월한 문화고 나머지 문화는 오랑캐 문화고 멸시받아 마땅한 문화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었죠. 그러니까 화와 이라는 패러다임으로 이 세계를 바라봤죠. 그런데 홍대용은 아니다라는 거죠. 이마에 몽부를 받거나 문신을 새기거나 하는 이런 보통 우리가 오랑캐 미개한 풍습이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문화의 산물이지. 그렇기 때문에 중국 문화와 비교해서 열등한 것이다라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무한 우주의 사고,
홍대용가 사회 사상에 투영된 결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 홍대용은 우리나라 사상계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가져온 그런 사상가다. 조선의 코페르니쿠스라 불리는 홍대용은 1762년 천안시 수신면에 최초의 개인 천체 관측소인 농수각을 세웠고 조선시대 천문학 연구의 결정체라 평가받는 혼천을을 제작했다. 네, 혼천이를 보면 여러 개의 환들이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육합이 삼신이 사유이라고 하는 세 개의 크게 환들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안쪽에 사유이나 이쪽에서는 이쪽에 안에 있는 이 작은 막대기 실제로는 구멍 2개를 뚫어서 별의 위치를 측정할 수 있게 돼 있는 그 안쪽에 있는 장치들이고요. 그 두 번째 있는 쪽에는 태양이나 달의 운행이나 위치 또 절기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만들어져 있는 환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 천체의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표현해 주는 그런 환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8세기 조선에서 스스로 천문 관측 기구를 만들고 오늘날의 이론이나 개념과 큰 차이를 느낄 수 없는 우주관을 정립했던 담원 홍대용. 그는 조선 후기 철학뿐만 아니라 자연과학 분야에서도 적지 않은 업적을 남긴 인물이다. 이번에는 서산시 인지면에 자리한 서산 류방택 천문기상과학관을 찾았다. 이곳에서는 해마다 류방택 별축제가 진행되는데 류방택 선생의 숭고한 업적을 기리고 그의 과학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자 기획된 행사이다. 그렇다면 류방택 선생은 과연 어떤 인물일까? 그의 발자취를 엿볼 수 있는 사당을 찾았다. 서산 출신의 금헌 류방택 선생은 고려 말에서 조선 초에 활동한 대표적인 천문학자이다. 금헌 류방택 선생님은 고려 말기에 공민왕에 충성을 하다가 이조가 들어서면서 여기 도비산에 와서 은둔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태조께서 나라의 안위를 위해서 천문도를 제작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다시 들어가서 그 천문도를 만드는 것이 바로 국보 228호인 천상열차 분야지도입니다. 국보 제228호로 지정된 천상열차 분야지도 각석은 조선 태조 4년에 고구려 시대 평양에서 새긴 천문도 평양성도 비석의 탁본을 바탕으로 돌에 새긴 천문도이다.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였을 당시 원래 평양성에 있었던 그 탁본의 원본 석각이 전쟁으로 인해 강물에 빠졌다고 한다. 이성계가 이 탁본을 귀중하게 여겨서 새로 돌에 새길 것을 명하였고 그 당시 작업에 참여했던 핵심 인물 중 한 명이 바로 류방택이다. 한국천문연구원. 이곳에서 천상열차 분야지도에 관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네, 천상열차 분야지도라는 이름은 바로 천문도의 이름인데요. 이름을 잘 살펴보면 천상은 이제 하늘의 모습이죠. 동양에서는 12차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차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그런 별자리들이 역대의 나라나 아니면 지역에 어떻게 대응되는지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분야가 이제 지명이죠. 그것을 같이 적어놓은 그림이다라고 해서 천상열차 분야지도라는 이름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다음에 천문도를 볼 때 이제 기본으로 삼아야 되는 것은 바로 북두칠성인데요. 북두칠성은 주국원의 아래쪽에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은하수를 감싸는 반대편에 위치해 있고 북두칠성과 함께 우리나라에서 매우 중시했던 남도육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두칠성은 죽음을 관장했다고 알려져 있고 남도육성은 삶을 관장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남도육성은 바로 은하수에 걸쳐져 있습니다. 가운데 C자형으로 보이는 요게 이제 은하수인데요. 서양 사람들이 매우 놀라워하는 부분들이 이 부분입니다. 은하수가 중간에 갈라져 있죠. 그래서 이렇게 양쪽 팔이 이렇게 벌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이 부분이 우리 은하의 중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 별자리로서는 이제 사지테리우스 별자리가 여기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남도 육성이 여기 위치합니다. 이렇게 북두 칠성은 여기 있고 남도 육성이 여기 위치하는데 서양 사람들이 매우 놀라워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옛날 사람들이 은하수가 이렇게 사이에 갈라져 있는 모습을 서양에서는 비교적 근세, 중세 이후부터 알기 시작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이렇게 오랜 시간에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을까, 알 수 있었을까라는 것이 매우 놀라워하는 부분이고요. 태조 4년 1395년 제작된 천상열차 분야 지도는 중국의 소주 천문도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천문도이다. 295개의 별자리와 1467개의 별이 그려져 있는데 중국의 천문도와 여러 차이점이 있다. 기록된 별의 수도 더 많지만 별의 밝기에 따라 크기를 다르게 새겨놓았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중국의 석각천문도하고 우리나라의 석각천문도인 천상열차 분야지도하고 가장 대표적인 차이점 중에 하나는 은하수가 갈라지는 데 있는 이 종대부라는 별자리입니다. 이게 전통적으로 그 중국에서도 이 종대부를 별자리에 썼습니다만 석각천문도 만들 때는 종대부를 누락을 지켜요. 그래서 우리나라 석각천문도에는 있지만 중국 석각천문도에는 빠져있는 별자리가 바로 이 종대부라는 별자리입니다. 관측, 제작의 정밀성을 잘 보여주는 천상열차 분야지도 각석. 천상열차 분야지도 각석을 제작하며 한국 천문학 발전에 큰 업적을 남긴 인물이 바로 고려 말 문신이자 천문학자였던 류방택이다. 기호 유학의 본고장 충청남도 충남에는 충, 효, 예를 대표하는 세 곳의 서원이 있다. 그 중에서 먼저 예를 대표하는 서원, 논산시 연삼면에 자리한 도남서원으로 가보자. 도남서원은요, 사계 김장생 선생님의 학문과 덕행을 기리기 위해서 제자들이 만든 서원입니다. 사계 선생님께서는 1548년도부터 1631년도에 사셨는데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제자들이 서원을 만들기 시작해서 1634년도에 만들어진 서원입니다. 2019년 충남에서 유일하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논산 도남서원은 기호 유교 문화를 대표하는 서원으로 곳곳에 김장생 선생의 예학 정신이 깃들어져 있다. 조선시대 기호학파의 대표적 학자인 사계 김장생 선생. 그는 조선의 예학을 정립시킨 예학의 대가였다. 도남서원 장판각에는 그의 가르침을 담은 책판이 무려 2100여 점 넘게 보존되어 있다. 김장생의 예서는 어렵고 고리타분한 학문이 아닌 예학을 실천하는 데 있어 꼭 필요한 생활 지침서로 손색이 없었다. 이러한 서적들은 백성들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율곡 2에서 김장생으로 이어진 유교 유학의 학맥을 이어나간 것은 김장생의 아들 김집이었다. 김장생의 미완성 예서들을 교정 보완하고 정리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예학을 정립해 나간 김집. 그는 아버지 김장생과 함께 조선 예학의 형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유학의 본질은 미래의 희망이 인간에게 있다는 겁니다. 다른 학자들은 인간에게서 희망을 발견하지 못했는데 공자나 맹자께서는 인간에게 희망이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본성이 어질다고 생각했어요. 또 바르고 선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발현하면 좋은 세상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 거거든요. 그러한 유학의 사상을 학문으로 계승한 것이 바로 이제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이고, 거기에서는 그 어진 인간의 본성을 확신하고 틀림없는 진리로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쓴 것이고, 그것을 현실 세상에 적용시키기 위한 학문이 예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효를 대표하는 서원을 만나본다. 논산시 가야곡면에 자리한 효암서원. 이곳은 조선 전기 문신이자 학자였던 강응점을 중심으로 김문기, 양응춘 등 당시 뜻을 함께한 선현들을 기리기 위해 지어졌다. 효암서원 외산문 앞에는 강응점 선생의 정려비가 세워져 있는데 성균관 유생 시절 향약을 만들었다는 강응점 선생은 효행이 지극하기로 유명했다. 효암서원 인근에 자리한 논산 병암저수지. 이곳에서 효자고기로 잘 알려진 물고기 을무늬를 만날 수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다고 한다. 예, 이 고기가 원래 여기 생기게 된 연유가 여기서부터 한 1km 가면 이제 중화제 강응정 선생이라고 조선시대 때 그 유명한 학자이고 또 효자였던 분이 계셔요. 조선 성종 때 분이신데 지금도 거기에 가게 되면 그 성종대왕께서 직접 써서 내려주신 정려 현판이 있고 거기에 서원이 이제 있는데요. 한 겨울에 어머니께서 그 게장국이 먹고 싶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너무 효자니까 여기서 한 20리 되는 인내장이라는 곳에 가서 게장국을 구했어요. 이 병암 냇가를 건너오셔야 되는데 이게 꽁꽁 얼었거든요. 중간에 그 얼음에 미끄러져서 넘어졌어요. 이게 이제 우리 어머니께 뭘 갖다 드리냐 이러면서 울고 계셨어요. 얼음 구멍이 났는데 거기에 조그만 고기들이 많이 몰려와서 이렇게 이상한 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아, 저거라도 갖다가 어머니 끓여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고기 배를 따고 이제 이렇게 다듬어 가지고 갖다 끓여드렸어요. 근데 어머니께서는 게장국이 참 맛있다. 이렇게 게장국을 알고 잡수시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을무늬 고기를, 효자 고기를 이렇게 끓이면 꼭 게장국하고 비슷한 그런 냄새라든가 맛이 게장국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렇게 효자고기, 을무늬에 얽힌 강응정 선생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 전해져 오고 있다. 효자 강응정 선생은 병든 모친을 3년여 동안 정성껏 봉양하였고 모친이 사망한 후에도 5년 동안 정성껏 신유를 하였다고 한다. 이번에는 충을 대표하는 서원, 충곡서원으로 함께 가보자. 충곡서원은 백제장군인 계백과 박팽령, 성삼문, 이계, 유성원, 하위지, 유흥부 등 사육신을 추모하기 위해 세운 서원이다. 경내에는 계백장군과 사육신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해 지은 사당이 자리하고 있다. 사당에는 계백을 중심으로 좌우에 사육신을 포함한 18인의 위패가 모셔져 있다. 계백은 백제장군으로 신라의 김유신과 당나라의 소정방을 중심으로 구성된 나당 연합군이 쳐들어오자 황산벌에서 용감히 싸우다 전사하였다. 충절의 표상, 계백장군의 혼이 살아있는 곳이 바로 이곳 충곡서원이다. 지난 5월 30일 백제군사 박물관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오늘은 선비회원 발대식이 있는 날. 발대식을 진행하기에 앞서 이곳에서 특별한 행사도 함께 마련됐다. 바로 충효 얘길 걷기 대회다. 한국유교문화진흥원에서 올해 처음으로 기획한 행사다.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이 그 선비 정신이 현대 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결국 유교 정신이 선비 정신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선비 회원을 양성을 하자. 전 국민에게 그렇게 시작이 됐고 작년 10월부터 시작을 했고 5월 현재 2,400여 명이 가입을 해주셨어요.
시작점이 오늘 이제 그 발대식이 된 거죠. 그걸 확산시키는 자리를 갖게 된 게. 오늘 걷기 대회는 탑정호를 중심으로 논산의 충효예를 대표하는 3개의 서원을 둘러보는 코스로 구성됐다. 효의 길을 선택한 참가자들은 먼저 효암 서원을 찾았다. 여기는 중화제 강 선생님을 비롯해서 주력을 해서 육 선생님을 모시는 곳입니다. 충효예길 걷기 대회는 3개조로 편성되어 진행됐다. 예길의 출발점은 4개 김장생의 선비정신이 깃든 곳 도남서원이다. 여기가 이제 예길 시작점 도남서원인데 예길 출발점입니다. 물론 나중에 충효예길에서 충예길의 출발점은 충곡서원이다. 마음을 다잡는 길이라 할까요? 그거는 예, 춤길이다 보니까 또 논산이 또 기후문화 산실이지 않습니까? 예, 이게 지원해서 지금 행사가 잘 된 것 같아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일단은 마음이 조금 경건한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진짜 우리 옛 조상님들의 그런 발자취, 계백 여기 장군님부터 백제 유산이 이렇게 많이 밀집되어 있는 논산인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오늘 가슴에 담고 이제 잘 마무리 잘하고 걷도록 하겠습니다. 유교 문화의 산실인 서원을 둘러보고 선비정신을 생각하며 충효예길을 걸어보는 참가자들. 충효예길 화이팅! 효예길 화이팅! 예길 화이팅! 이날 충효예길 걷기 대회는 3개의 코스로 나눠서 진행이 됐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손 꼭 잡고 가시대요. 예. 어떠세요? 오늘 걸어보시니까? 걸을만 해요. 천천히 그냥. 우리나라의 시작이라고 해가지고요. 한번 좀 오보고 싶었었는데 마침 잘 왔습니다. 예. 선비라는 게 뭘까요? 선비. 글쎄 영어 하면 젠틀맨이고 예의를 갖추는 사람이 선비 아니겠어요? 충의 마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말이에요? 충의 마음은 국가에는 충이고 부모에 하는 효고 친구 간에는 우정 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갖고 새로운 마음으로 다짐의 기회를 삼고 있습니다. 충효예길 걷기가 끝난 후 백제군사 박물관에 다시 모인 참가자들. 논산의 대표적인 서원들을 둘러보고 이후 선비회원 발대식을 가진 참가자에게 오늘 행사는 선비 생활과 유교 문화를 체험해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충남 논산시 노송면에 자리한 한국유교문화진흥원. 2022년 10월에 문을 연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은 한국의 유교문화를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에 알리고 그 전통과 가치를 인류의 유산으로 계승 발전시키고자 설립된 기관이다. 유교문화 기능을 위해서 설립된 전국 최초의 공공기관입니다. 한국 유교문화와 충청 지역 국학을 연구하고 발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는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은 유교와 관련된 전시를 비롯해 학술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올해 진행된 유교문화와 공직가치를 주제로 한 학술대회와 충청 지역 종과 종손을 비롯해
문중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충청 종가 워크숍은 참여자들의 많은 호응을 이끌어냈다. 행정학자들하고 유교 유학자들하고 그리고 정부 부문에 있는 공무원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정말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는 공직사회를 만들려면 어떤 사상과 철학,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자 해서 모였는데 오늘 정말 좋은 얘기들이 많이 오갔고 정부 측에서 오신 고위 공직자들도 여기서 논의된 내용이 정부의 그 인사정책이나 교육훈련 정책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고 또 그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이날 학술대회의 주제는 유교 문화 속 공직 가치와 현대적 의의였다. 이와 관련해 다양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는데 바람직한 공직사회 형성을 위한 유교의 역할과 그 현대적 활용 가능성을 모색해보는 시간이었다. 공직자들은 사회를 이끄는, 주도하는 굉장히 중요한 직업군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해야 되는 직업군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사실은 주체성이 없고 어떠한 문제의식이 없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많은 국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그런 것들이 정책화된다거나 아니면 문제점들이 새롭게 개선될 수가 없거든요. 그 유학이라는 것은 핵심은 군자잖아요. 군자는 숙이 아닌이라 그러는데 자기 자신을 도덕적으로 수양을 하고 그걸 발판으로 아닌 다른 사람, 백성들을 편안하게 해준다. 숙이 칠이라고도 그러는데 유학의 기본적인 거는 공부를 해서 그걸 사회적으로 실천하는 게 선비의 본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선비는 요즘식으로 말하면 반드시 공무원이 돼야 돼요. 공무원이 되는 게 선비의 본분이에요. 지난 9월 4일부터 8일까지 한국유교문화진흥원에서는 K-유교 세대를 잇다라는 주제로 2024 한국유교문화축전이 열렸다. 올해 처음으로 열린 한국유교문화축전은 K-유교를 알리고 유교의 가르침을 재조명하고자 마련된 축제다. 한국유교문화축전에서는 한복 입기 체험, 전통 다도 체험, 선비간식 체험과 같이 관광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아 눈길을 사로잡았다. 3대 가족이 함께 참여한 효문화 이벤트는 한국 전통 문화와 예절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 차와 다과를 맛보는 아이들에게도 색다른 경험이 되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들 내하고 우리 손자들하고 이렇게 함께 하니까 더 의미 있고 또 배우는 것도 또 차문화라든가 예절 이런 것을 배우면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한국 유교 문화 축전에 와서 여러 가지 전통 체험을 즐길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2024 한국 유교 문화 축전 개막식이 펼쳐졌다. 충, 효, 예 세대를 잇다. 자, 충효의 각각의 글자가 많은 분들의 가슴 앞에서 흩날리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행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한국 유교 문화 축전과 연계해 진행된 2024 K 유교 국제 포럼에서는 덴마크와 중국, 일본 등 유학을 연구하는 석학들이 대거 참석해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유교를 통해 현대 사회의 문제 해결을 모색하는 뜻깊은 학술 교류의 장이 되었다. 문화진흥원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얘기 들으면서 너무 私は儒教を学んでからですね、ますます韓国儒教の重要性ということを感じております。それは一つには歴史的な意味において中国で成立した儒教というものが韓国に伝わり、そしてそこから
理大芸学科によって日本に伝わり、そして日本の中で、この儒教文化が日常生活の中で、定着してきたということを見ると、日本にとってという意味から言っても韓国儒教の存在というのは非常に重要だというふうに思っております。 지금 대한민국은 두 요소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경제가 어느 수준에 와 있고, 한류 문화라고 하는 문화 예술이 세계적으로 흥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철학이 나와주면 이제 세계의 역사를 대한민국이 견인할 수가 있다. 그 점에서 이제 K 철학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K 철학의 역할을 K 유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세계는 유교를 다시 주목하고 있다. AI 시대에 인간의 가치를 살기 위해서는 유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 한국 문화의 근간이 된 유교 문화. 한국 사회 속에 내재해 있는 유교 문화는 우리 삶의 지침서 역할을 해왔다. 이제 우리는 유교에 대한 잘못된 인식, 선입견을 깨고 새로운 시각에서 유교가 가진 본성, 그 가치를 이해하고 새롭게 재해석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やはり人間社会にとって何が重要か、これはしていいのか、これはしてはいけないのか、そういったようなことを判断するのは、これは科学でも、IT でも何でもありません。これは人なんですね。 단군의 홍익인간, 뭐 널리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라. 그러니까 그것은 그런 점에서 제가 한국의 전통적인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이 유교하고 멀지 않다. 한국의 심성이 녹아있다. 한국인의 심성이 뭐냐? 그게 유교의 장점이 그거거든요. 인간에 대한 확신. 인간은 어질게 살 수 있다. 다른 사람들과 어진 세상을 만들 수 있다. 공자가 자기의 철학을 만들어낼 때의 그 뿌리로 삼았던 원천이 고대 한국 철학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고대 한국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공자가 그것을 당시에 집대성했던 그 정신과 방법으로 오늘날에 맞게 다시 온 세계의 철학을 집대성해서 새로운 철학으로 부활시키면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K-유학의 바람직한 모습이 되지 않을까. 산세의 철학, 공존의 미학, 인간다움 추구와 그 원초의 이야기, 기교의 제발간 새로운 시선, 노회를 넘어 미래오라는 미션, 우리의 문화 세계와 어깨를 맞춰 새는 새롭게 규표를 바꿔 어제 빛이 요소 형신 있기잖아. 세상을 밝힌 우리만의 빛, 규교의 재발견을 시작할 빛.